한달의 차, 한대 자동차, 한동모터스와 함께하는 본격 랜선 전시장 방문 프로그램 차담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자동차 칼럼니스트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믿음직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럼니스트 레이서 리뷰어 칼레리 강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MW 지니어스 이대건입니다. 차담화 5번째 시간에서 소개할 차량은 BMW의 최상위 라인업입니다.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bil 선수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차담화 하면서 이 차가 왜 아직까지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네. 오늘 드디어 주인공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쁩니다. 이 럭셔리 클래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더 세븐 모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BMW 더 세븐 오늘 완벽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더 세븐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큰 폭의 혜택이 담긴 구매 프로그램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세븐 어떤 차인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77년에 데뷔를 해서 40년 동안 이 BMW 기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한국에 데뷔한 거는 1987년인데요. 2세대 모델로 데뷔를 했고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세대, 3세대 모델이 진짜 예뻐요. 아직도 갖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 그죠? 당시에 세븐 시리즈는 대형 세단인데도 뭔가 슬림하면서 맞습니다. 쫙 붙어있는 맞아요. 네, 이런 단아한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좀 담백한데 힘이 있는 그런 그래픽이 정말 좀 마음에 들었고 게다가 BMW 하면 생각나는 그래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엔젤 아이와 키드니 그릴의 그 조화가 네,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기함이라면 응당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이미지가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7 시리즈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젊은 리더들의 자동차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의의가 있었어요. 보통 대형 세단 하면은 어르신들의 자동차. 맞습니다. 네, 그 네. 굉장히 좀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향유한 어떤 문화 같은 개념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차가 비싸고 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세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형 세단인데 새로운 어떤 장르를 열었다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잘 해줬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VIP라고 해야 되나? VVIP 같은 분들이 7 시리즈를 많이 탔잖아요. 맞아요. 이게 워낙 헤리티지가 오래된 이 럭셔리 클래스의 세단이다 보니까 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 유명 인사들 네, 의전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영국의 석학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죠. 이 히딩크 감독님.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이 영화도 많이 알려진 톰 크루즈가 방한을 했을 때에도 더 세븐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의전을 제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세 분 다 이 BMW 더 세븐하고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제가 잘 어울리는 건 전 의외로 리처드 도킨스가 아닌가. 어, 이기적 유전자의 차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더 세븐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수장,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세븐 시리즈의 방탄 버전, 하이 시큐리티라는 방탄 모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모델을 경호용, 네, 이제 장거리 이동할 때 어떤 저격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민첩한 움직임 유니차니까 또 그렇게 애용을 했었다고.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VVIP들이 타기에도 충분한 자동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기에도 그 호사로움이랄까 안락함이랄까 그 호사로움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꼭 VIP들을 위한 자동차인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누구든지 그런 어떤 럭셔리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답안으로서 존재하는 게 세븐 시리즈인데 이 더 세븐은 확실히 이미지를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그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경쟁사가 있고 맞아요. 경쟁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S클래스와 더 세븐은 건강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던 라이벌이었죠. 맞아요. 서로가 각사의 각 브랜드의 어떤 최고 기술력의 어떤 집대성 되어 있는 고급 세단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집념의 결과였으니까요. 둘 다 너무 엄청난 대명사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 S클래스도 물론 좋은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S클래스의 영역 그리고 더 세븐의 영역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S클래스는 정말 어떤 포근함, 극단적인 어떤 안락함, 심정함 우아함. 네. 또 안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런 맞습니다. 어떤 극도의 안정감을 추구한다면은 더 세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세상과 소통하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네. 내가 더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S클래스의 운전석에서 제가 옷을 네. 빼입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뒤에서 한 명 더 더 내리겠는데? 그렇죠. 생각이 들죠. 쇼퍼인가? 그러니까 네. 운전기사인가? 네. 약간 그런 게 좀 S클래스는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더 세븐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내려도 내가 이 차의 주인공이었다 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고 네. 또 2열에서 내린다고 해도 어색하지 저분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떤
그 취향과 감각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들을 잘 줄 수가 있죠.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들을 저희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유명한 영화 속에서 네. 더 세븐 시리즈들이 굉장히 좀 멋진 활약을 보여줬다. 특히 또 추격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인기가 엄청났던 기억이 있는데 매 세대가 나올 때마다 굉장한 화제였고 인기도 많았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열기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더 세븐 LCI가 출시되면서 또 특별히 더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 한동모터스 서초전 시장이 작년에 세일즈 판매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유들에 또 기존보다도 더 이런 더 세븐과 같은 플래그십 모델들을 사랑해주신 덕분이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역시 BMW를 구매하신다면 한동모터스에서 자 그렇다면 이대건 비즈님 이 더 세븐의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더 세븐의 라인업은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눠집니다. 디젤 모델은 730D와 730LD, 그리고 740D와 740LD 모델이 있는데요.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45E와 745L이 모델이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740i와 740Li, 그리고 상징적인 12기통 모델의 M760Li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좀 분류를 하면 740i와 745e 그리고 745L은 후륜 구동 모델이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엑스드라이브가 기본으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엔진 라인업 그리고 뭐 후륜 구동과 엑스드라이브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고객님들의 기호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BMW 더 세븐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갑자기 훅 커지는 바람에 맞아요. 이게 사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BMW 라디에이터 그릴만큼 놀리기 쉬운 소재가 없는데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 진짜요? 저는 솔직히 이제 딱 거기까지만 네 약간 이런 아, 생각이었어. 이제 더 커지면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만 가야 돼. 이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기함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좀 웅장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있는 저 느낌, 저 그래픽, 저 디자인 언어는 진짜 너무 좀 압도적이랄까? 각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서 있고 넓적하게 충분히 공간을 펼치고 있는 그 네. 기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 그릴의 안에는 또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필요할 때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공기 저항과 냉각 효율 사이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변화하는 네. 이런 부분들도 갖추고 있고 이 좌우에 또 에어 슬립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도 정말 너무 BMW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 아래쪽 범퍼에 보시면 네. 전륜 브레이크 쪽으로 냉각을 어. 공기를 유도해주는 냉각 채널이 범퍼 안에 네. 숨어 있어요. 얼마나 그 고속 주행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대형 세단들이.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옆모습으로 돌아가면 나오는데 그 바람이 나가는 구멍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구멍이 그 밑에 수평선으로 길게 그러니까 마치 니은자로 이렇게 자동차를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능과 미학을 저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언어를 구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후면부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두 줄기의 LED 테일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라인이 있고 또 중앙 부분에서 좌우를 길게 균형을 딱 잡아주고 있는 미등 전용의 테일 라이트가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야간에 살짝 어스름할 때 보면 정말 멋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등과 제동등이 분리되어 있는 스타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램프 디자인들이 좀 잘 하고요. 그 사이에 또 이게 살짝 크롬 맞아요. 그 라인이 그 라인을 따서 이렇게 같이 흘러갑니다. 현장에서의 디자인 선호는 어때요? 아무래도 기존 모델이 약간 좀 날렵한 이미지를 좀 더 보여줬다면 지금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각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더 세븐은 이제 포지션이 그 BMW의 기함이다 보니까 딱 첫눈에 봤을 때도 이거는 기함의 모습이다. 그런 웅장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셨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네, 그렇다니까요. 더 일찍 더 잘 팔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익스테리어가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하고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두 트림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는 BMW의 일반 라인업들에서 약간 럭셔리 라인과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크롬 요소들도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더 세븐은
이 범퍼 하단부 쪽에 굉장히 면 디자인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BMW의 라인업들은 M 스포츠 패키지의 선호도가 더 높거든요. 근데 이번 더 세븐 LCI는 M 스포츠 패키지보다 디자인 표 엑설런스 패키지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BMW의 대표적인 럭셔리 세단, 네. 이 럭셔리가 왜 이런 뜻인지, 왜 럭셔리 세단이라고 하는지를 인테리어에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1열에 탑승을 했을 때 뭐 호화롭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반가웠던 부분들은 센터페시아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이렇게 각을 꺾어서 저를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드라이버스 카에 대한 어떤 배려거든요. 근데 네. 이 정도 세그먼트가 되면은 보통은 좌우 대칭형 형태의 센터페시아를 갖게 돼요. 그게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그죠? 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열에 있는 VIP 입장에서는 이게 정면을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디자인이. 그런데 이 차 1열은 여전히 BMW는 운전석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이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2열이 섭섭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2열은 진짜 풍성합니다. 레그룸, 헤드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강병 선수와 같이 시승을 했는데 네. 강병 선수가 운전석에 있고 제가 상석에 앉아있을 때 라운지 모드를 작동을 시키면 네.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뒤에 앉았었던 거예요, 그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강 기사는 어느 대회 출신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맞아요. 전에 운전이 꽤 빠르다고 들었는데 아유, 시승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편의 기능들이 있는지. 더 세븐의 뒷좌석은 쇼필 베이스 모델에도 뒷좌석의 그 각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모드가 또 들어 있고요. 네. 또 뒷좌석의 가운데에 차량의 설정들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커맨드도 네, 쇼필 베이스조차도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히트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감동적입니다. 손이 닿는 곳 양쪽 팔걸이에 다 열선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엉덩이랑 등만 따뜻한 게 아니고 맞아요. 팔이랑 이렇게 딱 닿는, 신체가 닿는 모든 부분이 다 히트가 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더세븐의 2열 공간을 보통 움직이는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집무하기에는 아까워요. 사실 맞아요. 여기는 정말 그냥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뭔가 좀 바쁜 어떤 일상 속에서도 잠깐 누릴 수 있는 공간. 네, 네. 고객분들이 또 유난히 만족할 만한 핀포인트로 삼을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뒷좌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롱휠 베이스 모델은 리어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편하게 터치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요즘에 뭐 흔하게 스크린 미러링 같은 건 또 당연히 편하게 되고요. 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CD, DVD, 블루레이 플레이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더 세븐의 뒷좌석에는 HDMI 포트가 있어요. 네. 요즘에 아마존 파이어 스틱이나 그 샤오미 밀박스 스틱 같은 것들 거기에 꽂아서 그 넷플릭스 환경을 구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바퀴 달린 영화관이네요. 그러네요. 네. 좋네요. 자, 이제 그러면 더 세븐의 퍼포먼스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별 선수 어떠셨어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F 세그먼트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대형 세단, 네. 거의 뭐 대형 세단 중에서도 더 대형급의 세단인 거죠. 롱휠 베이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세단들이면 통상적으로 운전자를 따로 두고 이제 뒷자리에 타는 이러한 자동차의 컨셉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BMW는 오래전부터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해왔던 브랜드잖아요. 더 세븐 역시 어떤 그런 BMW의 철학에서 1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대형 세단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체가 정말 그 작은 어떤 운전대의 조작에도 민감하게 앞머리를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 반응성에서 일단 한번 좀 놀라웠어요. 차 이 전체가 굉장히 단단한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한 덩어리예요. 이 셰시의 네. 완성도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체의 민첩함이랄까? 더 세븐이 나오면서 BMW가 새로운 셰시 기술을 선보였었어요. 네네. 네, 그 카본 코어라고 하는 음. 별도의 어떤 브랜드를 만든 셈인데요. 스틸과 알루미늄과 그리고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네. 최첨단 소재들의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레이스카에 많이 쓰는. 맞아요. 저는 이제 경주차에서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카본 파이버가 곳곳에 쓰여 있는 걸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대형 세단이잖아요. 어떤 그런 레이스카의 민첩함을 위하고 또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한 이런 복합 소재를 외부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굳이 이렇게 쓸 정도로 BMW가 얼마나 이 달리기라는 어떤 본질적인 감각의 집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니었나 싶어요. 차체가 단단해진 만큼 사실 서스펜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써도 주행 안정감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보다 더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놀란 포인트가 그건데요. BMW고 뭐 운전자 중심이고 드라이빙 플레저 다 좋습니다. 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게 조용하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차는 다른 BMW 세단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컴포트 플러스입니다. 보통은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BMW 하면 사실 어느 세그먼트든 간에 스포티하게 달릴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컴포트 플러스로 놓게 되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드웨어의 장점 있잖아요. 이런 거를 10분 발휘해서 BMW가 이렇게 나긋나긋해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여기다가 정숙성이라는 포인트를 하나를 더하면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 네, 더 세븐 LCI 모델은 기존 LCI 전 모델보다도 뒷좌석에 휠하우스에 있는 흡음재를 더 강화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숙성에, 실내 정숙성에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M760 Li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의 그 차음 유리를 써서 더욱더 정숙함을 이제 보여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강병희 선수 한 줄 평으로 더 세븐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줄 평으로요. 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파워보트 같은 차. 네. 왜 바다 위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을 때는 이 어떤 수면에 오르내리라 이렇게 하는 네. 그 어떤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네. 안락하게 있으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아주 강한 추진력으로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다. 이대건 비주님은 한 줄 평으로 저는 영화관. 영화관. 네, 제가 좀 나름대로 쇼킹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네. 그 뒷좌석에서 영화를 재생시켜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재생이 되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스피커도 너무 좋고 라운지 시트에 누워서 네. 앉아서 네. 그 영화를 딱 보는데 테스트하려고 탔는데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요? 네. 영화를 틀지 말고 차담화를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차다마가 네.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이 더 세븐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BMW의 체인지업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큰 할인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타고 계신 BMW 차량을 BMW 인증 중고차인 BPS에 판매하시면서 더 세븐을 구매하시는 경우 최대 7%까지도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더 세븐이 아니셔도 워낙 다양한 또 구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한동모터스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시승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전문가들의 랜선 시승의 차담화 5번째 시간은 더 세븐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병희 선수 그리고 이대건 PD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다면 한동모터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곧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